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우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죠. 파랗게 물든 계좌를 보면서 이 파랗게 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있습니다. 저도 그렇고요. 이렇게 웃으면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제 계좌도 파랗게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 돌이켜보면요, 이렇게 다들 힘들어할 때가 누군가에겐 기회였습니다. 지금이 바닥이니까 올인해라, 막 빚을 내서라도 뛰어들어라,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,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떨어지면 더 산다, 이런 마음으로 길게 가져갈 자산을 모아나가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. 그리고 이렇게 길게 가져갈 자산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, 요거를 고민하고 좀 준비해갈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, 이 S&P 500 줍줍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그러면 지금은 어떤 ETF를 좀 주워가면 좋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, 이런 내용을 담았거든요. S&P 500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그리고 해외 ETF 어떤 게 있는지 점검하고 또 비교를 해서 각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품 담으면 좋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볼게요. 네, 먼저 국내 상장 ETF입니다.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거 다 빼고 S&P 500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는요, 총 7개입니다. 국내 상장 상품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포인트는요, 환율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.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26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,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에 1290원에 거의 가까워진 겁니다. 13년 만에 최고치인 셈인데,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요,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꿔서 투자하면 이 시장이 올라도 만약에 환율이 떨어진다, 그러면 수익을 좀 갉아먹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S&P 500 지수에 투자하면서도 지금 환율 수준이 조금 부담스럽다,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국내 상장 ETF, 그 중에서도 ETF 이름 마지막에 요거 H 붙어있는 3개의 상품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. 운용 규모는 타이거 상품이 가장 커서 체결 속도도 빠르고 효과가 좀 더 촘촘하게 나올 수는 있고요. 운용 보수는 코덱스 상품이 연 0.25%로 가장 낮습니다. 근데 보면 상품 규모든 운용 보수든 이 정도 차이면은 뭘 고르셔도 큰 차이는 없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차피 길게 투자할 거니까, 혹은 나는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할 거니까 환율 영향 신경 안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환노출형 상품이 4종류가 있습니다. 요 중에서 코덱스 상품은 끝에 TR이라는 게 붙어 있죠. 요거 분배금을 우리한테 현금으로 주지 않고 재투자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. 분배금 자투리돈이 좀 남는 게 싫다, 귀찮다, 이런 분들이라면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머지 상품 3개 중에 운용 규모 보면 타이거 상품이 압도적으로 큽니다. 운용 보수는 KB스타가 제일 저렴합니다. 연 0.021%. 요거 내놓을 때 KB에서 전 세계 최저 보수다라고 마케팅도 많이 했었죠. 전반적으로 환노출형 상품의 운용 보수가 환헤지형 상품의 운용 보수보다 저렴하다는 거, 요것도 좀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율의 영향을 차단하려면 별도로 운영하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보니까 비용이 생기겠죠. 이 미국 상장 S&P 500 ETF는요, 크게 3종류입니다. SPY, IVV, 그리고 VOO, 이렇게 3개인데, 요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낯익은 대표 상품, 누가 뭐래도 스파이, SPY죠. 상장한 지 가장 오래된 ETF이기도 하고요. 또 운용 규모도 가장 큽니다. 근데 이런 상징성을 좀 제외하면 이 IVV나 VOO가 더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운용 보수 때문인데요. 스파이 운용 보수는 연 0.09%, 그리고 IVV와 VOO는 연 0.03%입니다. 훨씬 싸죠. 운용 규모도 스파이가 3,522억 달러로 이게 워낙 커서 그렇지, IVV와 VO도 대략 2,500억 달러 수준.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충분히 크다는 얘기입니다. 미국 상장 ETF의 강점은 다른 것보다도 세금 때문입니다. 해외 주식 경우 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 이상부터 22% 세금을 떼는데, 이 국내에서 해외 ETF에 투자하면 수익의 15.4%를 떼갑니다. 그러니까 세율은 국내 상장 ETF가 낮긴 한데 일단 기본 공제 금액이 없고요.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이 돼서 아주 소액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아주 고액 투자하는 분들, 이런 분들은 미국 상장 ETF가 좀 세제상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요 세금 부분은 좀 복잡하고 내용도 길어서요,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둔 세금 영상이 있거든요.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
그래서 결국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절대 아니라는 점 항상 지겹지만 말씀드리고요. 저는 원래 적립식으로 자산 중에 달러 자산을 좀 모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일반 S&P 500 ETF를 좀 모아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더 추가 투자를 한 건 국내 환해지 상품에 넣었습니다. 환율이 오를지 떨어질지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아무래도 1260원대를 넘어선 만큼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보면 위쪽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아래쪽으로 조금 향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. 이거는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해지 상품은 운용보수가 더 비싸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큰 이익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그것대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비교도 해보고 공부하는 기회로 삼겠다 싶은 생각에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. 또 환해지형 상품이랑 환노출형 상품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제 계좌에서 좀 들여다보면서 비교해보는 의미도 있고요. 힘든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좀 되새겨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길게 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에 내 자산 묻어두고 함께 출렁이면서 결국은 오르기를 기대하는 거, 이게 주식 투자잖아요. 주식 투자의 변동성이라는 게 요즘처럼 우리를 정말 괴롭게도 만들지만 또 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주식이 세일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큰 수익을 주기도 하면서 이 꾸준히 출렁거리면서 올라간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실전 재테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